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어저께 39,750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조금 보합권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올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는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순환매가 돕니다. 그 순환매가 도는 기준은요, 시장의 변동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변동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코스피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3%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한국 시장이 원래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진 겁니다. 한국 시장의 개별적인 수급적인 이슈 그 정도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이 급락을 하려면요, 무조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락할 수 있는 룸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요, 주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2021년 1월 달이죠. 이때 2021년 첫 주에 96,800원 고가를 형성하고 1년 반 동안 50%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됐나요? 실적이 박살이 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21년도에는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2018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50조 이상. 그렇다는 건 1년에 실적이 4번 나오죠. 분기에 15조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내용을 보면, 자, 오늘 나왔어요. 여기 10월 11일 9시 오늘 나왔습니다. LG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 3분기 영업이익 2.4조 원 쭉 내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6천억 원 이상 상회하는 3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다. 지금 증권사 평균치는 2.1조였거든요. 근데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추가 실적, 여기서 지금 6천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증권사의 평균치가 아니라 최하단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4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88% 감소한 것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은 작년 동기 22년 3분기보다 77%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작년 3분기에는 10조가 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는 증권사들의 추정치 1조 8천억 원 안팎과 비교해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적이 좋아져서 무언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이 피크를 쳤어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요. 이러면 실적이 피크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거 말고는 별다르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 추정치, 증권사처럼 리포트 같은 이런 내용을 다 취합해서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건 주가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반영한다. 밑에도 보시면요, 매출은 6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74%가 감소했으며 전분기보다는 11.65%가 늘었다. 즉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위치잖아요. 물론 올리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금리를 올린 그 효과가 올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 효과가 주가 측면에서는 작년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21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50%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는 건데, 주가가 여기서 빠진다고 한들 실적이 이탈하고 깨져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나오기가 어렵다. 자, 이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실적 보이시나요? 작년 4분기 1조 9천억 적자, 3조 4천억 적자, 2조 8천억 적자, 3분기에도 적자, 1년째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기당을 보더라도요, 작년 4분기부터는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실적이 이미 50% 감익된 실적으로 발표가 됐죠. 자, 그렇다는 건 최악의 국면을 주가가 먼저 반영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더라도 뭘 봐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주가가 이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소형주를 레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한올 바이오 파마를 포함해서 이 바이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셀트리온,
자, 보세요. 자,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쵸? 근데 22년도의 저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제약사들은 평가 자체를 조금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사이클 대비해서 뭐 평가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오 자체는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그 성장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높게 받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 대비해서 성장주의 할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 수 없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딱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요.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닌 겁니다. 셀트리온이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빠져야 되고 시장이 빠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니고 실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주가가 뭐 8만 원, 9만 원 다시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한 실적을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6만 원, 7만 원, 7만 원 넘어가면 매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격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바이오를 포함한 순환매 구조가 계속해서 도는데 이럴 때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는 바이오죠. IMVT 지금 미국의 이뮤노반트죠. 그쵸?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은 7조입니다. 7조. 여기 한올 바이오 파마의 시가총액은 2조밖에 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중에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바이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8월과 9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코프로가 쭉 빠졌습니다. 포스코도 쭉 빠졌습니다. 뭐 오늘은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요. 무엇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겠지만 에코프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올라오죠. 왜? 가격이 먼저 평가받았으니까.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는 데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빠지다가 횡보하는 구간 거치고 실적 확인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예상됐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는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실적을 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 보이시나요? 지난주에는 IMVT죠. 이거 IMVT 1402 일상 중간 데이터가 지난 9월 발표된 후에 한올 바이오 파마의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으로 주가도 47% 상승했다. 이뮤노반트 대비 한올 바이오 파마 시가총액 비중이 29%로 적정 가치 비중 3에서 50%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저평가 매력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런 부분은 이상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 이상까지 가는 것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시세가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처음으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다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다, 매수해야 된다, 가격이 중요하다, 그쵸?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이오로 인해서 이번에 한올 바이오 파마로 그쵸? 이 구간에서 연휴 끝나고 계속해서 매매를 해오고 그리고 그 전에 신고가부터 내가 눌림목 구간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에 내가 수익을 보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대형주급에서 조정을 받을 테니까 대형주 관련된 중소형주를 또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강조를 드려요. 지금 대형주 장세는 아니지만 대형주와 관련된 중형주, 중대형주급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탑픽으로 꽂을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호재가 있는 쪽에서는요. 대형주가 먼저 확 밀지 않는 다음에는 이 주가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 바이오가 이렇게 완전히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려면요.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아직 7만 원이 안 됩니다. 그쵸? 작년 9월, 10월 이때는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대였는데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갈까요?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최악의 국면을 작년에 다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가 굉장히 순환매 구조상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지금 상한가를 친 이후에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까? 최대한 저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단기로,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안에 정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유하는 그 기간이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2주의 기간을 넘긴다면 장기 투자로 저는 전환을 시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2달입니다. 2달. 2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온다. 하지만 단기로 내가 물량을 회전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자. 자,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히 제 예상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가 29페이지에 걸친 이 자료를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는 가격대에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시장보다는 중대형급, 즉 1조 전후의 종목을 대형주를 기준해서 매매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종목별로 보유 전략을 짜서 효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주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고 시장을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시면 한올 바이오 파마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놨습니다. 왜 계속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하시고 상한가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이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매매가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하는 거 좋지만 그건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디테일한 내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올 바이오 파마의 이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그 대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내가 보유하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시세 초입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파이팅 한다는 의미에서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의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